새 정부의 대표 수혜주로는 원전과 반도체, IT 관련주가 주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항공, 우주나 방위 산업 관련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투자자들의 수혜주 찾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는 주가도 크게 상승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동차, 박근혜 정부의 전력과 통신, 문재인 정부 바이오가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윤석열 정부 수혜주로는 역시 반도체나 모빌리티 등을 꼽았습니다. 중위 핵심 전략에 주력 산업 고도화라던가 그런 것들 내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 자동차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결국 기업들이 좀 잘 쓸 수 있게끔 정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 기계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항공우주는 윤석열 정부가 꼽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입니다. 인수위원회 때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꾸준히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방위산업 섹터는 남북관계의 변화로 수혜주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오히려 그 정부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요인에 의해서 그 부분의 가격들이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 분명히 있죠. 그것도 반영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분위기와는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대북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던 것과 반대로 방산주가 떠오르는 겁니다. 발전소에 전력기기를 공급하는 전력기계 분야도 숨은 수혜 분야로 꼽힙니다. 원자력 발전소 재개와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 들어갈 전력기기와 시스템 구축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증시 흐름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봅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새 정부 출범일에 장이 완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낙폭을 축소하고 2600선 회복 시도까지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좀 다행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찍었냐라는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마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일 밤에 있을 미국 4월 CPI 결과가 아마 변곡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수혜주로 흔히 이제 원전이나 건설, 플랫폼 이런 종목들을 좀 꼽는데 아직도 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전망이? 일단은 윤석열 정부의 큰 방향성을 봐야 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큰 방향성 자체는 민간 주도 그리고 규제 완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방향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건설이나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은 실적도 올해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 기자들 취재에서는 이제 우주나 방산 쪽이 좀 숨은 수혜주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좀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산이라고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실 텐데 최근 글로벌 전반적으로 방위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단순하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트렌드도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항공우주 산업 또한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장기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마 종목들을 잘 찾아보신다면 방산주와 항공우주 좀 믹스된 종목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단순하게 정책 수혜주라는 것을 넘어서 좀 큰 트렌드에서의 방향성까지도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지금 새 정부에서 좀 위축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섹터도 있습니까? 일단은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요? 네, 가뜩이나 중국 쪽에서의 성장성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이전만큼은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들 또는 한미 관계가 공고해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과의 관계가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부담들 좀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좀 분석에서도 살펴봤는데 코스피가 지금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 좀 저평가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평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유로 좀 꼽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도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뭐 지배구조 리스크, 네. 뭐 자회사 뭐 물적 분할 네.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시장 경직성이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새 정부에서 좀 어떻게 좀 변화가 될 것인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일단은 지배구조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됐던 이슈들은 좀 제한하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개선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분석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심리적인 변수들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주식시장 자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배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물적 분할 상장 이런 이슈들이 얼마나 좀 제어될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지막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흔들리고 네.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올해는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다면요. 일단은 최근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걱정들까지 사고 있고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본다면 이 두 가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는 것들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안도랠리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시장은 불확실성, 악재들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세 반전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 레벨 2,600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여기서 매도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